진실을 덮는 자는 결국 그 진실에 삼켜진다. 강재인은 경찰서를 나서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황기찬이 뺑소니범을 뒷배경에서 빼내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그녀는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자기 남편도 아닌데 곧 죽을까봐 지극정성이 넘쳐. 이 강재인이란 여자가 아주 끈질겨요. 단순한 교통사고로 은호가 죽었다는 이야기 뒤에는 너무나 많은 불일치가 있었고 기찬의 행동은 더 이상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제인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도윤의 병원으로 향합니다. 차가운 손으로 도윤의 손을 잡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내가 직접 봤어요. 경찰서 앞에서 기찬 회장이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는 걸요. 절대 그냥 사고가 아니에요. 이건 철저히 기획된 은폐예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도희 사고 난 날 이상하지. 그날 동선을 알아보고 있었어. 도윤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충격에 빠집니다. 그간 억눌러 왔던 의심들이 단번에 터져 나옵니다. 동생 도희의 교통사고 또한 단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에 직면한 그는 감정과 진실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곧 결심합니다. 도희를 위해, 은호를 위해, 그리고 지금 진실을 짓밟히고 있는 제인을 위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도윤은 제인과 함께 기찬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기찬의 신뢰를 얻어온 흥신소 사장입니다. 사장의 신원활동 내역, 과거의 정황까지 하나하나 철저히 파헤쳐 나가며 그들은 단서들을 모아갑니다. 조사를 하던 중 도윤은 우연히 도희가 사고 당시 남긴 통화 기록을 확보하게 되고 그 안에서 기찬의 비서와의 통화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 기록은 기찬과 도희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음을 강하게 암시하며 이들의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도윤과 제인은 함께 은폐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치열한 여정을 시작하며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에 뛰어듭니다. 은호와 도희 두 아이의 억울한 죽음 뒤에 도사리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한 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여왕의 집 30회에서는 더욱 깊어진 감정선과 충격적인 반전이 펼쳐질 것입니다. 도희의 교통사고 당시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던 도윤은 우연히 확보한 CCTV 영상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도희가 사고 직전 도로를 건너던 그 순간 그녀를 뒤따라 천천히 이동하던 한 차량이 눈에 띄었고 해당 차량은 놀랍게도 황기찬의 비서가 평소 타고 다니던 차종과 일치했습니다. 의혹을 떨칠 수 없었던 도윤은 해당 영상을 클립으로 잘라 보관하고 이를 어머니 정윤희에게 공유합니다. 정윤희는 영상을 본 뒤 입을 틀어막은 채 떨리는 음성으로 말합니다. 기찬이, 설마 도희까지? 말도 안 돼. 하지만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치밀해. 도윤은 그제야 오랜 시간 동안 무의식적으로 부정해왔던 가능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동생 도희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그리고 그 배우에 기찬이 연루됐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의사라는 본분을 내려두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행보에 나섭니다. 가장 먼저 그는 도희의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를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보험사를 찾아가 정식으로 영상 원본을 요청합니다. 오랜 설득 끝에 원본 영상을 확보한 도윤은 곧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영상 속 통화 음성을 복원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도희가 사고 직전 누군가와 긴박하게 통화하고 있었으며 그 상대가 기찬의 비서라는 점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 사실은 도윤의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도희는 단순히 누군가의 실수로 죽은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진 인물에 의해 표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배우의 기찬이라는 이름이 떠오르자 도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는 제인과의 관계, 도희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만들어낸 이들에 대한 분노를 안고 다시 제인의 곁으로 향합니다. 제인 씨, 도희의 사고,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이 영상, 이 통화 기록, 기찬이 한 짓일 수 있어요. 이젠 정말 끝까지 가야 해요.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는 동반자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전사로 함께 서게 됩니다. 진실의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며 여왕의 집은 더욱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휘말리기 시작합니다. 기찬이 자연과 손을 잡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뺑소니 사건까지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자 세리는 극도의 불안에 휩싸입니다. 처음엔 기찬을 믿고 모든 걸 걸었던 세리는 이제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군다나 비자금 계좌의 접근이 차단되면서 그녀는 경제적 기반마저 무너졌음을 실감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를 넘어 그녀가 그동안 쌓아온 권력과 지위가 모두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의미합니다. 세리는 기찬을 찾아가 거세게 따지며 그간의 배신에 분노하지만 기찬은 냉정하기만 합니다. 넌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내가 가진 힘을 원했던 거지. 그 힘이 이제 내게로 다시 돌아왔으니 넌 더 이상 필요 없어. 그 말은 세리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빛으로 기찬을 바라보며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을 굳힙니다. 밤이 깊은 시간, 세리는 자신의 비자금 경로가 담긴 수첩을 꺼내듭니다. 그 수첩에는 위장 계좌, 우회송금, 차명 계좌 등의 복잡한 자금 흐름이 정리되어 있었고 세리는 이를 기반으로 기찬에게 맞설 수 있는 카드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반격이 아닌 기찬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작전을 세웁니다. 세리는 첫 번째로 기찬과 연관된 로비스트와 접촉해 그가 불법으로 축적한 부의 흐름을 추적합니다. 두 번째로는 언론사에 접촉해 자신에게 유리한 프레임으로 기찬을 압박할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아직 쥐고 있는 내부 문건 일부를 검찰에 제출할 조건으로 기찬에게 거래를 제안하는 초강수를 둡니다. 한편 그녀는 기찬과의 부부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도 명확히 인식합니다. 이 관계는 이미 권력의 거래로 시작됐고 지금은 완전히 파탄난 상태입니다. 세리는 외롭게 앉아 과거를 되돌아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사랑이라 믿었는데 그저 권력이었어. 하지만 이젠 나도 알아.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세계 속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 그리고 기찬에게 철저한 대가를 안기기 위해 세리는 칼을 갈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보자. 내가 무너질 것 같아. 황기찬, 넌 반드시 내 손으로 끌어내릴 거야. 그녀의 속삭임은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처럼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한편 자영도 위기를 맞습니다. 호텔 장기 숙박 중이라는 이유로 프런트로부터 체납된 숙박비 관련 연락을 받게 된 그녀는 재정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음을 깨닫습니다. 단단히 꾸려진 듯 보였던 그녀의 계획과 재정적 안정은 사실 기찬에게 빼앗긴 재산을 되찾지 못한 상태에서 급속도로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영은 급히 통장을 확인하고 남은 잔액을 계산해보지만 당장의 숙박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좌절하게 됩니다. 공작과 복수의 판을 짜는 한편 그녀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재정난은 그녀의 이중적인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 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자영이라는 인물의 균형 잡힌 삶이 위태로워졌음을 시청자에게 각인시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고 지인을 통해 급한 자금을 수소문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냉정하기만 합니다. 자영씨, 미안하지만 지금은 우리도 여유가 없어. 자영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단단한 복수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듯했지만 결국 그녀 역시 인간적인 취약함을 지닌 존재였음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그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호텔방 안에서 USB 파일을 열어 기찬의 불법 자금 경로를 정리합니다.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내야만 진실도 복수도 완성될 수 있다는 각오로 자영은 다시 싸움을 준비합니다. 자영은 황기찬과 강세리의 비자금 USB를 확보한 후 그 내용의 충격적인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단순한 자금 조성이 아닌 정계와 재계를 오가며 조성된 불법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 자영은 이 USB 하나만으로도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YL그룹을 온전히 되찾고 더 나아가 그동안 고통을 준 이들에게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우려는 강한 의지를 품습니다. 자영은 먼저 USB 내용을 철저히 분석합니다. 회계 전문가, 법률 고문과 함께 조를 짜서 불법 자금의 흐름, 세탁 경로 관련 인물 등을 정리합니다. 이 자료는 검찰 제출용과 언론 발표용 두 가지로 나뉘어 각각 구성됩니다. 그녀는 한순간의 폭발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사회적 파장을 극대화하기로 합니다. 언론에는 전직 기자 출신의 지인을 통해 은밀히 제보를 준비하며 보도 일정과 보도 방식까지 직접 조율합니다. 그녀는 매체별로 이슈를 분산 공개해 파급력을 유지하고 여론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기획합니다. 동시에 YL그룹의 주요 주주들과도 비공식 접촉을 이어가며 기찬과 세리의 도덕성 문제를 경영 리스크로 부각시켜 신뢰를 무너뜨릴 기반을 닦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자영은 제인을 자신의 중요한 카드로 활용합니다. 제인은 기자회견의 발표자로 나서며 USB의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에서 진실을 말하는 증인으로 변화하며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자영은 이를 통해 대중적 여론을 확보하고 제인의 이미지 회복 또한 도모합니다. 기자회견 당일 제인은 준비한 원고를 손에 쥔 채 무대에 오릅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찬과 세리의 비자금 조성과 내부 공모 로비 정황, 그리고 은호의 죽음과 관련된 은폐 정황까지 조목조목 짚어나갑니다.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고 그녀의 말이 끝날 때마다 취재진의 셔터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후 자영은 USB 원본과 분석 자료 관련 문건 일체를 검찰에 제출하며 공익 제보자로서의 법적 보호도 신청합니다. 그녀는 기찬과 세리의 탈출구를 차단하고 동시에 자신이 추진하는 YL그룹 경영권 탈환의 명분을 세웁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폭로를 넘어 구조적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자영은 마지막까지 계산된 전략을 유지합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도 각종 SNS 채널을 통해 자료 일부를 대중에게 공유하고 인플루언서를 통해 공론화를 유도합니다. 이로 인해 여론은 일방적으로 자영과 제인의 편에 서기 시작하고 기찬과 세리는 급속히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자영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YL그룹 재건을 향한 수순을 밟아가며 그녀의 이름은 다시 한번 기업의 중심에 오르게 됩니다. 그녀의 싸움은 복수를 넘어서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되었고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강미라는 승우의 경찰 소환을 막기 위해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보유한 YL그룹의 핵심 지분 일부를 자영에게 넘기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며 그 조건으로 자영과의 전략적 협력을 제안합니다. 이번엔 진짜 잘못했어. 내가 잘못 본 거야. 하지만 승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기형적인 권력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기찬을 멈춰야 해. 널 돕겠어. 끝까지. 자영은 처음엔 그녀의 의도를 의심했지만 미란의 눈빛 속에서 진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 곁에 또 하나의 강력한 동맹이 생겼음을 실감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 싸움이 단순한 개인 간의 복수를 넘어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구조적 전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미란의 이 결정은 단순한 사과나 반성의 제스처가 아니라 본격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그녀는 이후 자영과 함께 구체적인 전략 회의를 시작하고 자신의 내부 인맥과 자원을 총동원해 기찬의 기반을 무너뜨릴 준비를 합니다. 그녀는 YL그룹의 주요 인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자영 측의 입지를 넓히는 데 힘쓰고 동시에 내부 고발자로서 확보해둔 기밀 자료들을 자영에게 공유합니다. 자영은 미란의 도움을 받아 주주총회에서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협력의 시너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한편 미란은 개인적으로도 큰 결심을 합니다. 그녀는 승우를 위한 어머니로서 또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경영자로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며 그간 기찬과 맺어왔던 모든 은밀한 협약과 거래를 단호히 정리합니다. 그녀는 그동안 침묵하고 방조했던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그 대가를 치를 준비도 합니다. 이제 그녀는 기찬과 같은 선상에 서 있지 않습니다. 미란의 변화는 단지 개인적인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합니다. 그녀의 결단은 자영과 함께하는 새로운 동맹 구도 속에서 강력한 변수가 되어 이 복잡하게 얽힌 전쟁의 판도를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30회 말미 제이는 기자회견장에 서 있습니다. 눈앞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있고 그녀는 담담하게 진실을 꺼냅니다. 제 아이를 죽인 사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동시에 황기찬은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여론과 검찰 수사에 당황하며 점점 궁지에 몰립니다. 세리 역시 여론의 문매 속에서 자취를 감추고 자영은 조용히 웃습니다. 드디어 판이 기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회차는 진실의 폭로 이후 각 인물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어떻게 막을 내릴지를 예고하며 최고조의 긴장감 속에서 전개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